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훈민정음 28자의 혁명, 세종의 은밀한 프로젝트, 프롤로그 1440년 봄 경복궁 깊은 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전하, 이제 그만 주무셔야 합니다. 내관의 간청에도 세종은 붓을 놓지 않았다. 아니, 놓을 수 없었다. 손가락은 부어올랐고 눈은 침침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세종은 중얼거렸다.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그 느낌. 혀끝이 윗잇몸을 스치는 그 순간. 입술이 다물어지는 그 울림. 소리에는 형태가 있다. 이것이 세종이 발견한, 아니 깨달은 진리였다. 일부 억울함을 쓸 수 없는 나라. 1438년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 아버지, 아버지. 15소녀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아버지는 억울했다. 땅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상대가 관아에 먼저 고소했다. 한자로 씌어진 소장, 한자로 진행된 재판, 한자로 내려진 판결. 아버지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를 몰랐으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단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으니까. 날이, 저희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요. 시끄럽다. 판결은 이미 났다. 물러가거라. 소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이 소식이 궁궐까지 전해진 건 한 달 뒤였다. 세종은 보고를 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하, 경들은 모르는가? 세종의 목소리는 낮았다. 이 나라 백성 10중 9은 말은 할 수 있으되 글은 쓸 수 없다. 그들에게 법은 있으나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함은 있으나 호소할 수 없다. 이것이 나라인가 감옥인가? 집현전 학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전하, 이두가 있지 않습니까? 이두? 세종이 비웃었다. 한자에 우리말을 억지로 끼워 맞춘 그것은 문자가 아니라 변명이요. 그날 밤 세종은 결심했다.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겠다. 이부 금지된 연구. 1441년 초 집현전. 이건 미친 짓입니다. 최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현전 부재학. 조선 최고의 유학자 중 한 명. 전하께서 새로운 문자를 만드신다고요? 이는 중국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정인지가 한숨을 쉬었다. 최부재학 목소리를 낮추시게. 이건 극비 프로젝트야. 극비? 온 집현전이 다 알고 있지 않소? 실제로 그랬다. 세종의 은밀한 프로젝트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문제는 양쪽으로 갈라진 집현전이었다. 찬성파. 정인지 백성이 그를 알아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신숙주 중국 의문학을 연구하면 분명 길이 있다. 성산문 전하의 뜻이라면 따를 뿐. 반대파. 최만리 중화 문명을 거스르는 것은 자멸의 길. 신석조 백성이 그를 알면 통제가 어렵다. 긴문 이미 한자가 있는데 왜 새 문자가 필요한가? 세종은 알고 있었다. 반대파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지식의 독점권 상실. 천년간 그를 독점해온 양반들. 그들에게 쉬운 글자는 곧 기득권의 붕괴를 의미했다. 1441년 여름 세종의 서재. 전하, 몸이 좋지 않으신데 무리하십니다. 의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세종의 눈병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다. 촛불 아래서 밤새 글자를 연구하는 탓이었다. 괜찮다. 계속하라. 세종 앞에는 온갖 책들이 쌓여 있었다. 중국 의문학 서적, 몽골 파스파 문자 연구서, 티베트 문자 자료, 산스크리트 음성학 논문. 신숙주. 예, 전하.
경이 요동 지역에서 구해온 이명나라 의문학책 홍무정운이라 했지? 그러하옵니다. 여기 보게.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 발음을 정확히 적지 못해 고민하고 있어. 세종의 눈이 빛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말과 전혀 다른 우리말을 중국 글자로 적으려 하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삼부 소리의 형태를 찾아서 1442년 봄 세종의 대발견. 다들 입을 벌려보게. 집현전 학사들은 어리둥절했다. 전하께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빨리 아 하고 소리내보게. 아, 그렇지. 그때 혀가 어디에 있나? 혀가 아래에? 좋아. 이번엔 오 하고 말해보게. 오. 입술이 둥글게 모아지지 않나? 세종은 흥분했다. 그의 가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소리에는 반드시 형태가 있다. 그는 학사들을 불러 모았다. 경들, 내 발견을 보라. 세종이 그림을 그렸다. 기역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 입의 모양. 시옷 이의 모양. 이응 목구멍의 모양. 이것들은 발음 기관의 모양이요. 소리가 나는 바로 그 자리를 본떴지. 정인지가 숨을 멈췄다. 전하, 이것은 그렇소. 세계 어디에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원리요. 신숙주의 동북방 탐사. 신숙주를 명나라에 보내라. 세종의 명령에 신하들이 술렁였다. 전하, 무슨 일로? 의문학을 배워오게 하려 한다. 신숙주는 13번이나 중국을 왕래했다. 공식적으로는 외교 사절이었지만 실제로는 세종의 밀명을 받은 음성학 스파이였다. 요동 지역에서 신숙주는 명나라 학자 황찬을 만났다. 조선에서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고. 황찬이 눈을 크게 떴다. 아니옵니다. 단지 중국 의문학이 궁금하여. 허허, 숨기지 마시오. 소문은 이미 다 들었소. 신숙주는 식은땀을 흘렸다. 하지만 걱정 말게. 나는 찬성하오. 각 나라마다 자기 말에 맞는 글자가 있어야 하는 법. 황찬은 신숙주에게 중국 의문학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성모와 운모의 개념, 사성의 원리, 입술소리, 혀소리, 입소리의 구분. 이 지식은 훗날 훈민정음의 과학적 기반이 된다. 사부 반대파의 반격. 1443년 2월 최만리의 상소. 전하, 최만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손에는 긴 상소문이 들려 있었다. 신 최만리 집현전 학사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지 송처검과 함께 글어를 올리나이다. 세종은 잠시 붓을 멈췄다. 읽어보라. 최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소문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지성으로 대국을 섬겨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준행하였습니다. 이제 글자를 고쳐 만드신다면 중국을 배반하고 스스로 이적 오랑캐과 같아지려는 것입니까? 세종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언문으로 송사를 직접 쓴다면 옥송 소송이 번거로워질 것이며 간사한 아전들이 백성을 속이기 쉬워질 것입니다. 계속하라. 또한 옛부터 구이 모두 각기 방언이 있으나 문자는 중국 것을 썼습니다. 오직 몽골, 서하, 여진, 일본, 티베트 같은 나라들만이 각기 문자가 있으니 이는 오랑캐의 일이옵니다. 상소문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다. 다 읽었는가? 예, 전하. 세종이 천천히 일어났다. 경들의 뜻은 알겠다. 하나 묻겠다. 세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경들은 백성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예. 저자에서 물건을 사고 밭에서 일하고 송사로 억울해하는 그 백성 말이요. 최만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경들은 평생 글을 배울 수 있었소. 집안이 부유했으니까.
하지만 이 나라 백성 대부분은 평생 자기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오. 세종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들은 말하기를 백성이 그를 알면 소송이 많아진다 하였소. 그게 무슨 말인가?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할까 두렵다는 말이오? 전하, 그것이 아니라. 아니, 바로 그것이오. 세종이 상을 쳤다. 경들이 두려워하는 건 백성의 무지가 사라지는 것이요. 그를 독점해온 경들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이요. 세종과 최만리의 마지막 대화. 그날 밤 세종은 최만리를 다시 불렀다. 최경. 예, 전하. 경의 뜻도 이해하오. 경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지. 최만리가 고개를 들었다. 경은 중화 질서가 무너질까 두렵고 조선이 오랑캐 취급받을까 두려운 것이요. 전하. 하지만 경은 생각해 본 적 있소? 우리가 진짜 오랑캐가 되는 건 우리 말을 우리 글로 못 쓰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세종이 창밖을 바라봤다. 중국을 섬기되 우리를 잃어서야 무슨 의미가 있겠소. 최만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은 물러가 있으시오. 다만 세종이 돌아봤다.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오. 오부 28자의 완성. 1443년 12월 마침내. 다 되었습니다. 성삼문이 소리쳤다. 3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문자 체계가 완성되었다. 초성자음 17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까뜨빠. 중성 모음 11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세종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회에 젖었다. 정인지. 예, 전하. 이제 설명서를 쓰시오.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명을 받들겠나이다. 정인지의 해례본 지필. 정인지는 고민했다. 이 위대한 문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는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1. 예의 기본 사용법. 2. 해례 상세한 원리 설명. 3. 정인지 서문 창제의 의미. 서문을 쓰면서 정인지는 울컥했다. 하늘이 내신 성인께서 글자 28자를 창제하시니 그 글자의 간략함은 신비롭고 그 변화의 활용은 무궁하도다. 이 문장을 쓰며 정인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육부 실험과 좌절. 1444년 첫 번째 실험. 저자에서 백성을 모집하라. 세종의 명령에 내관들이 움직였다. 한양 저자거리. 어이 거기 젊은이. 예. 궁궐에서 세 글자를 가르쳐 준다는데 배워볼 생각 없나? 글자요? 저 같은 놈이? 그래, 공짜고 밥도 준다네. 소문을 듣고 모인 백성은 20명. 대부분 글자라곤 평생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세종이 직접 나타났다. 내가 새로 만든 글자를 가르치겠다. 백성들은 얼어붙었다. 임금이 직접? 긴장하지 마라. 아주 쉽다. 세종이 큰 종이에 글자를 썼다. 기역 아 미음감. 이렇게 소리를 모아 적는 것이다. 한번 해보거라. 감. 감. 그렇지. 이번엔 이것을 해보라. 니은 아 미음 우나무. 나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단 하루 만에 20명 전원이 글을 읽었다. 세종은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증명이었다. 백성은 어리석지 않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 1445년 용비어천가 프로젝트. 이제 진짜 책을 만들어야 한다. 세종은 정인지에게 명했다. 조선 건국의 역사를 노래로 만들되 한문과 우리 글자를 함께 쓰시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용비어천가. 해동 6 이나르샤 일마다 이신이 최초의 한글 문학 작품이었다. 하지만 양반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게 무슨 글자인가?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군.
언문이라고. 차라리 암클이라 부르는 게 낫겠어. 언문 천한 글자. 암클 여자나 쓰는 글. 훈민정음은 태어나자마자 멸시받았다. 칠부 세종의 마지막 편지. 1446년 9월 병상의 세종. 세종은 죽어가고 있었다. 과로와 안질로 몸이 망가졌다. 소헌왕 후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세종은 마지막 편지를 썼다. 내 그대를 위하여 글을 만들었소. 그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대가 느끼는 것을, 그대가 억울해하는 것을 이제 글로 쓸 수 있소. 비록 세상이 이 글을 천하게 여기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요. 이 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세종은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이 되고 싶었소. 팔부 탄압의 시대. 1504년 연산군의 칙령. 언문을 금하라. 연산군이 소리쳤다. 신하들이 언문으로 상소를 올리자 격노한 것이다. 언문으로 글을 쓰는 자,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모두 잡아들이라. 훈민정음 창제 60년 만에 내려진 금지령. 이유는 간단했다. 백성이 자기 생각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지편전에 있던 훈민정음 관련 책들은 불태워졌다. 언문을 가르치던 서당은 폐쇄되었다. 언문 편지는 압수되었다. 하지만 여성들의 저항. 저들이 뭘 알겠어. 궁궐 안여관들이 몰래 모였다. 우리가 지켜야 해. 이 글자를. 여성들은 언문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언간이라 불린 이 편지들은 비밀리에 유통되었다. 아가, 어미 보고 싶다. 내가 잘 있는지 궁금하구나. 언니, 내 마음 아는 사람은 너뿐이야. 이 글로 쓰니 참 편하다. 권력이 금지할수록 민중은 더 간절히 지켰다. 구부 부활. 1894년 가보개혁. 공문서에 국문을 사용하라. 400년 만에 내려진 명령. 훈민정음이 공식 문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진짜 부활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1910년대 주시경의 등장. 이 글자의 이름은 언문이 아니요. 한글이요. 독립운동가이자 언어학자 주시경이 외쳤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요. 이 글자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요. 일제강점기. 나라는 빼앗겼지만 글자는 남았다. 한글은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말을 지켜야 합니다. 한글로 쓰고 읽어야 합니다.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졌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었다. 에필로그 2024년 한글날. 서울 광화문 광장. 여러분,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기념식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 스크린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떠올랐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580년 전 한 왕이 꿈꾸었던 세상. 이제 한글은 전 세계 7,500만 명이 사용. 디지털 시대 최고의 효율성.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문자 없던 민족에게 보급 중. 세종대왕께서 보신다면 뭐라 하실까요? 사회자가 물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잘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글자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에필로그 1446년 어느 날 밤. 세종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 글자가 언제까지 살아남을지 모르겠구나. 옆에서 정인지가 대답했다. 전하,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럴까? 확신합니다. 100년 뒤에도 500년 뒤에도 이 글자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세종이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다행이로구나.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다. 28개의 별처럼 28개의 글자가 500년을 버텨 빛나고 있었다.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을 이제 글로 쓸 수 있게 하라. 세종 1443년